우리가 치료를 할 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 병에는 무슨 혈자리, 이걸 치료하려면 무슨 혈자리,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어떤 병은 어떻게 치료하라 라고 배우기는 하셨지만 그건 참고하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신 다음에 그 환자에게 맞는 혈자리와 치료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냥 무작정 이 병은 이 혈자리 이런 식으로 암기해가지고 치료를 하시면은 발전도 없고요. 또 어떨 때는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병이지만 환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긴 병이라면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환자도 다르고 질병도 병명이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원인일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같은 질병에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하고 내일하고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제일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혈자리들을 선택을 해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실 때는 항상 근본 원인을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드러난 부위만 치료하려고 하시면은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거 아무리 해봤자 자꾸 반복되게 되고요. 그리고 큰 치료 효과를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근본 원인을 치료해 주게 되면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동시에 치료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세계 최고의 의사는 자기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병을 만든 것도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 습관,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든 의사가 다 24시간 관찰하면서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관찰한 자신만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 나의 어떤 생활 습관이 나에게 이런 병을 가져왔구나. 그렇다면 그런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위를 치료해 주시기 시작하면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사실 우리가 좋은 의사가 되려면 환자의 말에 귀를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환자의 상태도 잘 관찰하시고 왜 이 환자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를 계속 꾸준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죽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자, 마약하는 사람들이요. 이 마약 하면 결국에는 빨리 죽는다는 거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일 마약을 하면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담배 피우면서 담배가 왜 나쁜지 모르고 있는 분들 계실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죠. 또 술 마시는 분들 맨날 술에 취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에는 병에 걸리고 죽는다는 거 술에 취하신 분들이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이 죽어가는 느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하죠. 100살 넘은 노인한테도 이제 좀 오래 사셨으니까 돌아가시죠?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당장 지팡이 얻어맞기 쉽상입니다. 100살이 넘으셔도 계속 살고 싶어 하십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 몸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재밌게도 죽어가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들을 쉽게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나쁜 습관을 자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또 환자에게도 그러한 나쁜 습관들을 개선하도록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완벽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독약 마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해독제 먹고 또 독약 먹고 해독제 먹고 치료가 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약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치료도 해주지만 반드시 환자에게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하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압의 핵심 요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지압을 하실 때는요, 오장육부를 치료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팔에 있는 혈자리들을 이용해서 지압을 해주시면 오장육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관절, 뭐 어깨, 뭐 무릎, 팔목, 발목 이런 관절들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자, 그리고 우리 몸에 자침하는 경우하고 또 소형 인간의 자침하는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소형인과 실제 우리 몸을 비율로 따져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팔에 있는 소형인간에 침을 놓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팔의 두께하고 우리 몸통의 두께하고 어디가 더 두껍죠? 당연히 몸통이 더 두껍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팔보다는 몸통이 훨씬 더 두껍잖아요. 아마 대부분 팔의 3배나 4배 정도는 더 두꺼울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팔에 있는 소형인간에 침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1cm를 꽂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cm를 자침을 하게 되면 그 소형인간의 부위에 해당하는 실제 우리 몸통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배나 4배 정도 몸이 두껍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배나 4배 정도는 깊게 침을 찌른 거랑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cm를 팔에다 찔렀다면 몸통에는 3cm나 4cm가 들어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팔에다가 2cm를 꽂았다면 몸통에는 6cm나 8cm 정도는 푹 찌른 것 같은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몸에다가 만약에 그렇게 깊게 침을 찌르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살짝 걱정이 되죠. 아, 이거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장기를 손상을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염려가 듭니다. 하지만 팔은 어때요? 1cm, 2cm 꽂았다 해가지고 무슨 문제 있나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팔에는 아무런 위험한 장기가 없죠. 근육밖에 없습니다. 근육하고 뼈밖에 없죠. 더 심한 말로 해가지고요. 침을 푹 찔러가지고 팔을 관통을 했습니다. 그래도 별로 문제 생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팔에다가 침을 놓는 게 훨씬 부담이 덜하고 안전하죠. 몸통도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얇은 호침을 사용한다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만에 하나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형인간을 활용하시면 안전하게 침을 놓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에 있는 소형인간의 침을 온다. 그러면 어떨까요? 손은 그다음에 우리가 혈자리를 선택을 하는데요. 혈자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360 몇 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발견된 새로운 신혈자리는 2000개에서 3000개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 수많은 혈자리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당연히 같은 효과가 있는 혈자리라 하더라도 제일 강한 효과가 있는 혈자리들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팔과 다리에 있는 혈자리가 비교적 강하고 덜 아픈 혈자리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강한 혈자리라고 손꼽을 수 있는 곳은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샘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약 200편 정도의 인강으로 진행되는 치료자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쪽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